그러면 바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그 또 두 분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Q&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식품 산업 플랫폼을 초기부터 시작한 그 기업분들을 모시고 수요자 맞춤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드테크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배달의 민족 이사이신 이현재 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재 이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이현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저희 회사와 관련된 여러 푸드테크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웃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은데요.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회사를 만든 지 얼마 후에 이렇게 류승룡 배우를 함께 해서 TV 커머셜을 만들어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배달의 민족을 처음 인식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회사 소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사운드 약간 올려주시겠습니까? 배달의 민족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음식을 주문 연계하는 온디맨드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소개를 더 드리면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일들도 하고 있는데요. 디자인을 통해서 실제 한글 폰트를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쓸 수 있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식품의 유통들, 특히나 이제 배달 음식을 연결을 만들어가는 인포메이션 연결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사실 서비스가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니네가 스타트업이냐?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서비스를 한 지는 어느덧 13년이 되었고요. 지금 구성원 수는 3,500명, 한국에만 3,500명이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기업 반열에 가는 이런 회사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만 수십조 원의 배달의 민족 앱에서만 거래가 일어났고요. 아마 글로벌 어떤 경쟁 사업이 있는 이런 푸드테크 기업보다도 굉장히 많은 거래와 혁신들을 만들어가는 기업 중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3년 전 합병을 했습니다.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랑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실제 여기 보시는 아시아 다수의 국가에서 실제 배달의 민족이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모기업인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는 전 세계 70개국에서 지금 온디맨드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IT 유수의 기업들만큼이나 굉장히 큰 브로드한 전 지구적인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회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슬로건은 문 앞으로 배달되는 일상을 행복을 나눠드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서비스 소개를 몇 가지를 드리면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치킨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집을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한 번씩 갈 수 있는 배민 원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다크 스토어 또는 고스트 스토어라고도 이야기하는 비마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기 전라도에서는 서비스는 안 하고 경상도의 대구라든지 부산에서는 서비스가 확장이 되긴 했는데요.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포장을 가지고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식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굉장히 빠르게 접하실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경쟁 사업이 있는 한국의 C사 같은 경우에는
로켓을 브랜드로 하는 배송 서비스를 해서 다음 날 물건을 받아보실 수 있지만 저희 비마트 같은 것을 이용하시면 30분 내에 신발도 받으실 수 있고 꽃도 받으실 수 있고 모든 식자재라든지 물건들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빠른 혁신들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밖에도 그 무인 자율주행 로봇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도 2017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딜리예요. Hello, my name is Dolly. Shin Chao Ten Toilet Dilly. こんにちは。私の名前はディリーです。 반가워요. 저는 2018년 8월에 세상에 첫 손을 보였어요. 여기는 천안이에요. 여기서 처음 테스트를 했어요. 저는 머리에 피자를 얹고 가게를 누비기도 했어요. 하루에 100판은 날랐던 것 같아요. 진짜 목 부러질. 그랬던 제가 지금은 전국 300개 식당에 나가 있고 건국대학교, 광교 엘리웨이 등에서 10회 배달을 성공했고 미국 UCLA에서 요리 로봇으로도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데니스 홍 박사님 파이팅!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서 우리나라 배달 문화를 발전시킬 거고요. 해외로도 나갈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성장해서 궁극적으로는 지구정복. 저는 이름이 많아요. 서빙 로봇 딜리 프레이티자, 층간 이동 로봇 딜리 타워, 실외 로봇 딜리 드라이브이기도 해요. 제가 하는 일도 많고 별명도 많다 보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딜리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다 좋아요. 저는 늘 블랙 앤 화이트 스타일을 유지해요. 패밀리룩이라고도 하죠. 취미는 달리기고요. 다프트 펑크를 들으면서 달리는 걸 좋아해요. 좋아하는 영화는 AI. 볼 때마다 울어요. 존경하는 사람은 아놀드 스왈츠. 제 노예라니. 저희 팀 소개할게요. 이분은 영상이 길어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잘라서 드리도록 하고요. 너튜브나 이런 곳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온디맨드 서비스들은 소비자한테 우리 제품들이 어떻게 잘 연결할 수 있느냐의 이제 정보 전달력을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미디어적 어떤 새로운 가치들을 이 식품 산업에도 푸드테크에도 접목해서 이런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소비자의 소구들을 높이는 작업을 한다거나 저희가 전라북도하고도 뭐 경상도하고도 강원도하고도 제휴가 돼 있어서 지역에 있는 여러 농수산물들을 유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플랫폼의 기능들도 하고 있고 배달이 많이 쓰러지면서 플라스틱의 과용 문제가 환경적 문제로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전 세계에 있는 이 소재,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는 박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생분해성 소재들을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또 안전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사장님들 지금까지 14만 명 넘는 사장님들을 교육을 하면서 실제 한국의 백종원 씨와 같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한민국에 90만 가까운 식당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수 뭐 아직은 절반은 못했지만 그런 분들을 도우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매출이 비포 애프터가 거의 4배를 변화하는 이런 일들도 만들어가고 있고 라이더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기 이륜차라든지 안전장구라든지 교육을 처음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노사 갈등이 많이 있는데 이 노사 갈등에서 사실은 노와 사가 자율협약을 만든 게 사실 배달의 민족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런 이제 노사 발전에 대한 부분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먹거리 안전 그리고 플라스틱을 적게 쓸 수 있는 뭐 수저 덜받기 그리고 회사의 문화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혁신들을 하고 있고요. 사실 푸드테크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뭐 김봉진 의장님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희 창업주도 굉장히 많은 이익들이 생기기도 했는데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김봉진 의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자산을 사회에 가장 많이 기부하신 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게 배달의 민족이 푸드테크에서 하는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푸드테크가 무엇이냐, 배달의 민족 그리고 푸드테크의 기업들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 푸드테크를 찾아보면 아직 그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구글 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엄청난 검색 결과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푸드테크라는 단어는 13년 전에 배달의 민족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사용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푸드테크의 어떤 혁신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미업이라고 하는 미국의 스타트업 전문 매체에서는 이 푸드테크라는 것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푸드 영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테크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지구 한켠에서는 아직도 음식이 부족해서 굶는 아이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버려지고요. 아마존의 열대 우림들이 밭으로 개간되거나 플라스틱을 과용하는 문제들이 우리 전 지구적인 환경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음식을 과용해서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런 음식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비육하는 환경들이 또 다른 환경 문제, 광우병이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요즘에는 동물의 어떤 이제 생존권, 동물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푸드테크들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빅데이터인데요. 사실은 배달의 민족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어떤 음식들을 드시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의 거래가 배달의 민족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쪽 집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 저쪽 집에서 어떤 음식인지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앞으로 주문을 할 것인지 이런 예측들이 가능하고요. 그런 예측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민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저희한테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라이더들이 어떤 도로의 교통들을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앞으로의 21세기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이 데이터가 기업에 굉장히 중요 가치가 되고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결과가 될 텐데요. 실제 부동산에서의 갈등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첨예한데 그런 부분들의 문제들까지 해결하는 게 사실 배달의 민족의 어떤 데이터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그냥 자판기입니다. 근데 자판기가 일반 자판기가 아니고요.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자판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식자재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 아파트에서는 사과를 많이 먹고 이쪽에서는 배를 많이 먹는다면 그 수요에 따른 예측에 따라서 재고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에 따른 또 시장의 변화에 따른 가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소비자의 소고 능력까지 굉장히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사운드는 줄여주셔도 되는데요. VR, AR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한국에서는 게임방도 있기도 한데 이런 VR 게임은 VR을 이용한 실제 식품에 다면화되는 어떤 디자인들을 비대면 환경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사실은 이런 인터넷의 가치들을 고양하기 위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배달의 민족 사례를 여기에 접목해 보면 실제 내 음식이 안전하게 조리되고 있는 상황들을 직접 볼 수도 있고 아직 어떤 음식을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조리 환경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어떤 이제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장치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도 3D 프린터가 있던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3D 프린터를 이용한 음식을 만드는 체리 사과 케이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리하는 사람이 직접 만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도 이런 디자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요. 사람 미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모든 맛들을 이렇게 구현하는 것들이 앞으로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년 후에 여러분들 집마다 전자레인지가 있잖아요. 저는 전자레인지 대신 수년 후에는 이러한 푸드 3D 프린터들이 놓아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들이 되느냐? 뉴욕에 있는 고든 렌지의 음식을 음원 다운로드 받듯이 집에서 먹을 수 있고요. 프랑스의 유명 셰프의 음식도 집에서 바로 먹을 수 있고 이런 하드웨어 시장들도 굉장히 커지지만 이런 레시피를 운영하는 컨텐츠
보유 회사들도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팜의 중요성은 뭐 전라도에서 더욱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제약된 환경 내에서 오히려 안전한 음식들을 지속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들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국에서 중국집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이런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집의 매출의 80~90%는 짜장면하고 짬뽕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짜장면 단순하게 계속 면을 삶고 볶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불을 다루기 때문에 조리 환경에서 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이런 로봇들이 앞으로 환경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론이 앞으로 많이 활용이 될 거고요. 다만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드론을 띄우는데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 환경 내에서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못 쓰지만,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드론으로 배송받는 날이 머지않아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배달의 민족도 그런 기술들을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로봇을 활용하는 것들, 뭐 배달의 민족의 비전 영상 내에서 실제 이런 자율주행 로봇들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음식뿐만 아니라 약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생활 편리품들도 교통에 문제 없이, 특히나 요즘은 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 차량 못 들어오게 해서 그것 때문에 사회적 갈등도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로봇들이 굉장히 아파트의 가치들을 높여주고 주거민들의 생활의 복지들을 굉장히 높이는 기대로 또 활용이 돼서, 실제 건설사에서 요즘 배달의 민족에 굉장히 많이 연락을 줍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아예 이런 로봇들을 설치해서 만들어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주시기도 하고요. 서빙 로봇은 요즘 이제 군데군데 많이 보실 수 있어서 활용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저희가 이렇게 대학 내에도 이런 로봇들을 실제 자율주행 로봇을 배치하면서 실제 건국대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로봇인데요. 학교 내에 부지가 넓다 보니 이런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것들, 실제 엘리베이터를 주행하면서 저희 회사에서는 제 자리에서 커피를 주문하면요,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자리까지 갖다 줍니다. 이런 것들까지 앞으로 우리 생활에 푸드테크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데니스 홍 박사님하고 저희가 같이 또 로봇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푸드테크라는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실제 배달의 민족도 푸드테크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만들어진 이 조어가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들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이제 새로운 푸드테크 기업들도 더 많은 도약과 더 많은 우리 생활의 편리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런 이미지로 가족들 모두 다 편히 앉아서 엄마가 계속 옆에서 음식만 만들고 나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같이 다 식탁에 앉아서 즐거운 음식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배달의 민족도 지속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네, that first 감사합니다. presentation. It was delivered by Mr. 이현재 of 우와 Bros. 이현재 배달의 민족 So we had a chance to learn 이사님께서 첫 about the food 번째 hall that 우와 발표를 Bros is supplying and the 해주셨습니다. technologies that we 그래서 might use in the future. 푸드테크가 Thank you 미래에 once again for 어떻게 sharing 사용이 your 될지 insights. 그 전망에 And now it's 대해서 time to 많은 welcome our next presenter. 정보를 공유해 Our next 주셨습니다. speaker 그러면 is 다음 Mr. 분을 장진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CEO of 푼타 푼타 컴퍼니 컴퍼니. 대표이신 장진호 And this time we will have 대표님이신데요. his presentation 이번에는 under the topic of the 온라인 core value 시식의 of 핵심 online 가치와 feasting 식후경 and today in the future 에코시스템의 of the 오늘과 식후경 미래에 ecosystem. 관한 Ladies and gentlemen, 발표를 let's 듣도록 welcome him 하겠습니다. with a big round of 그러면 applause.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던 배달의 민족 이현재 이사님 이야기 잘 들었고, 저희는 배달의 민족에 비하면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음마를 걷고 있는 그런 푸드테크 스타트업입니다. 네, 저희를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의 입맛을 찾는 여정, 온라인 시식 커머스 플랫폼 식후경을 운영하고 있는 푼타 컴퍼니의 장진호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온라인 시식에 대한 핵심 가치와 식후경이 앞으로 나아갈 에코시스템의 오늘과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그리고 제가 발표할 내용들은 좀 말랑말랑하니까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식구경은 국내 최초의 온라인 시식 커머스 플랫폼으로 온라인 식품 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간접 경험에 의존하여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오프라인의 유통의 전유물인 시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DT를 통해서 직접 경험으로 해결하는 그런 푸드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2023년 하반기에 경험 생태계 확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좀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저희는 온라인으로 식품을 먼저 먹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으로 국내 최초의 온라인 시식 플랫폼입니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고객들의 새로운 푸드 데이터들을 확보해 나가고 모바일 최적화된 플랫폼 환경을 통해서 소비자와 식품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푸드 플랫폼으로 저희가 성장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서비스에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m happy on my own, making coffee just for 그렇게나 후기를 많이 봤는데 내 입맛엔 맞지 않는다. all alone. 시식하고 최저가로 구매하는 온라인 시식인 식후경. To be done. 네,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쯤은 좀 이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사실 많이 당해봤었는데요. 네, 저희는 2020년 11월에 법인 설립을 한 푸드테크 스타트업으로 다양한 농식품 기관 그리고 비식품 기관 그리고 대기업들과 다양한 협업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여러 기업들에 재직을 했었지만 그 중에 식품 관련된 활동으로서 농촌진흥청, 6차 산업전문위원, 그리고 평가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 각종 사업평가위원을 맡았었습니다. 네.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온라인 식품 시장 안에서 국내에서는 식품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발견한 대표적인 기회는 신규 브랜드나 신규 기업이 지속적으로 식품 기업들이 발생하고 늘어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어떤 제품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증가한다는 것을 저희는 포착을 했습니다. 온라인 식품 시장 성장세도 계속 뚜렷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발견한 저희가 기회 두 가지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식품 기업들에서 소분 그리고 소용량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과 MZ세대를 중심으로 경험 가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년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식품은 여전히 온라인 시장 침투율이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현재 25%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자 부분과 이제 판매자 부분의 약간 페인 포인트를 저희가 좀 나눠봤는데요. 소비자들이 보통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뭐 타인의 리뷰나 뭐 인플루언서 같은 대표적인 간접 경험에 의존을 하다 보니 거기서 발생하는 뭐 실패 가능성 등의 불편함을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카테고리보다 충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내가 한번 먹어보고 내 입맛에 맞으면 그것을 반복 재구매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 말을 반대로 해석을 하면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침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영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는 저희 식후경 서비스를 통해서 식품 기업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과거 지금 뭐 챗 GPT 같은 것들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챗봇을 개발을 해서 소비자들의 서베이를 받는 그런 창구로서 좀 활용을 했었는데요.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대형 식품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상품을 기획하고 R&D하고 시장에 실제 출시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뭐 관능 평가나 FGD, FGI 등등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계속 받아서 좀 더 고도화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시장의 간극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작은 기업들은 그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시장의 니즈와 조금 배치가 되는 상품을 개발을 해서 좀 재고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기업들도 많습니다. 네, 과거에 저는 서울에 있는 DDP에서 파머스 마켓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얻었던 그리고 느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역에 있는 정말 좋은 식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런 곳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식품 기업 같은 경우는 내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에게 먹여보고 싶어하는 니즈가 굉장히 강하지만 그것을 하려면 사실 서울까지 뭐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파머스 마켓이나 코엑스, 킨텍스 같은 곳에 열리는 박람회 등등을 참가해야지만 그런 이제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사실 그거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편리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식품 제조 대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식품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마트에서 시식을 하거나 박람회 등등에서 시식을 할 때 그 먹어본 소비자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 데이터화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프로파일을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고객들의 좀 이야기를 듣는 창구를 만들었었던 거였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결과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쉽게 직접 먹어보고 저렴하게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시식 커머스 플랫폼을 2021년 4월에 베타 테스트를 시작으로 해서 2022년 11월에 정식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 들어와서 소비자들은 누구나 둘러보다가 내가 먹어보고 싶은 제품이 있을 때 그 제품의 배송료만 지불을 하면 그 시식 제품이 집 앞으로 배송이 돼서 내가 직접 먹어본 후에 최저가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시식한 유저에게 자동으로 FC 같은 것들이 이제 날아가게 되는데요.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은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어떤 챗봇 시스템에 따라서 진솔한 피드백을 저희에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데이터를 모으고 일부는 가공해서 다시 파트너분들에게 데이터화해서 전달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서비스 오버뷰를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남겨봤는데요. 네, 저희가 2022년 11월에 출시한 이후에 지금 입점 문의는 월 평균 한 180건에서 22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월 평균 한 428% 정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베이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유효 응답률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즉 활용이 가능한 그 서베이 데이터라고 저희는 유효 응답률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85% 정도로 되고 있고, 이 수치도 지속적으로 조금 건전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각종 데이터 중에 일부를 발췌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측에 있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그 데이터 트래킹을 할 때 레퍼럴 지표라고 하는 지인 추천 비율이 저희가 약 40% 가까울 정도로 고객이 한 명이 가입하면 약 3일 안에 2.5명을 같이 더 고객을 데리고 오는 그런 고객분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 저희 서비스가 마케팅 이런 측면보다 약간 오가닉 유저들이 훨씬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평균적으로 우리 어떤 서비스 가입할 때 마케팅 수신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약 38%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서비스가 좀 특성이 그렇다 보니 좀 86%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타내지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메시지를 고객들한테 전달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도달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식품 기업들은 이렇습니다. 전체 가공식품 시장이 약 48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상위 20개 기업이 아닌 그 외 나머지 기업이 약 44% 정도로 22조 원 정도 규모인데요. 그것을 다시 22개의 카테고리를 뜯어봤을 때 그 안에서 상위 20개 기업들과 치열하게 굉장히 이렇게 경쟁을 벌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카테고리를 리드하고 있는 그 영역들이 고객들에게 뭔가 제품을 경험시키고 싶어하는 니즈가 큰 식품 기업들이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이쪽 부분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좀 소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고객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네, 처음 접하는 상품을 좀 경험하고 싶어하는 고객, 그리고 아이 음식이나 반려동물 제품처럼 구매 의사 결정권자와 섭취자가 다른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입맛에 맞는 제품을 탐색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저희가 자주 예를 드는 게 떡볶이입니다. 그러니까 떡볶이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추장 어떤 베이스에 물엿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좀 달짝지근한 떡볶이 형태가 있다면 어떤 떡볶이는 밀떡에 고춧가루 베이스에 어떤 각종 육수를 첨부해서 국물 떡볶이 같은 약간 이렇게 칼칼한 이런 음식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제품들이 그게 플레이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먹어보기 전까지는 이게 맛이 어떤지가 내가 예상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 입맛에 또는 내 취향을 찾아 나가는 그런 서비스라는 저희는 이제 형태를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과정들 속에서 고객들에게 좀 재밌는 경험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힘입어서 체험형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희와 유사한 도메인에 있는 서비스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에 있는 시식을 정기구독 비즈니스 모델로 갖고 있는 대구 스타벅스가 있고 미국의 너무 유명한 이미 서비스인 와비파커 그리고 네, 현재는 좀 다른 비즈니스로 피벗이 되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미미박스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1년에 약 신제품이 5,000가지 정도 출시가 된다고 하는 이 식품 생태계에서는 아직 이러한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표적인 사례 한 3-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시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판매도 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얻은 서베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간식 카테고리 내에서 각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여성, 남성에 따라서 선호하는 간식 유형들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테스트를 좀 했던 간식 큐레이션 박스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상품 이름을 식탐 상자라고 명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식탐 상자를 기반으로 저희와 유사한 영역에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 기업의 어떤 연령대 구성 그리고 성별 구성에 따라서 저희가 간식 큐레이션 박스를 판매도 하고 아니면 이벤트로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는 이러한 사례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너네 서비스에서 너네 제품 중에 어떤 게 가장 고객들 반응이 좋아?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밀키트 같은 걸 좀 염두에 두시는데 실제로 저희는 스낵 당근입니다. 스낵 당근이라는 제품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당근 하면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죠. 특히 남성분들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스낵 당근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베이비 캐롯 뭐 예를 들어 다이닝 같은 데서 스테이크가 나오면 그 옆에 나오는 베이비 캐롯과 같은 생김새를 띠고 있지만 국내에서 노지 재배가 되는 그냥 날당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리를 하지 않고 그냥 먹는 당근인데 이게 당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하세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일반 당근과 수분감도 되게 월등하게 다르고 당도도 되게 달라서 만족도가 되게 높은데 보통 20대, 30대 여성분들 즉 직장인이나 다이어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제품으로서 저희한테는 좀 인기 상품 사례 중에 하나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서베이를 통해서 제품을 개선한 사례입니다. 먼저 좌측과 우측을 좀 나눠서 볼 텐데요. 좌측에 있는 제품을 보시면 저게 돼지갈비, 그러니까 돼지 목살 제품입니다. 저게 하나의 팩에 5개가 들어가 있었는데 해당 제품이 기존에는 저렇게 층층이 쌓여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념이 배지 않은 저 가운데 부분, 저렇게 하얀 부분이 이제 발생이 됐었고 실제로 고객들 서베이를 통해서 받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받은 피드백을 보니까 저 부분이 양념이 배지가 않아서 양념 맛을 느끼지 못했다. 저 부분 때문에 약간 누린내가 났다. 이런 피드백을 이제 받을 수가 있었고 저희는 그거를 정량화시켜서 파트너분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 담음새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5장을 포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어서 하나씩 넣게 했고 양념을 조금 더 많이 부으니까 양념이 배지 않는 저런 공간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맛을 균일하게 좀 유지할 수 있었던 이런 제품 개선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팝업 스토어를 통한 고객 공감 캠페인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먹어보고 실패하신 적 있으셨죠? 라고 하는 어떤 공감 대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 사례인데 이거는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는 오프라인 시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온라인 시식 커머스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서비스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경험입니다. 그 식경험인데요. 그 경험이라는 것을 조금 저희는 올해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각 중심, 그러니까 사람의 오감 중 저희가 미각에 터치를 했었다면 이제 청각 중심으로 좀 넘어가서 오디오 콘텐츠 기반의 푸드 커머스 플랫폼으로 저희가 성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초 정도에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운드와 오디오가 있습니다. 먼저 사운드는 총 3가지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제품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소리, 그리고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공감감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로 마시는 감정을 깨우는 소리, 그리고 오디오는 그 저희와 함께하는 파트너분들이 고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대부분 텍스트와 사진으로 고객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것을 오디오로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로서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뭐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이런 레퍼런스를 좀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제 박람회에 참여를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유니크한 서비스를 갖고 있다 보니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좀 주고 계시다는 그런 사진을 좀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8월 정도에 성수동에서 약 3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단독 팝업 스토어를 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통해서 아까 오디오 컨텐츠 중심의 서비스로 저희가 디벨롭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청음 중심의 어떤 음식과 소리를 경험하는 그런 좀 특색이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미각 중심의 온라인 시식과 청각 중심의 오디오 콘텐츠를 통해서 저희는 결국은 경험 기반의 푸드 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이 주요 방향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해나가는 미션들을 좀 관심 있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건강한 음식으로 고객의 미각과 건강을, 맛있는 소리로 고객의 청각을 즐겁게 한다입니다. 남의 입맛이 나의 입맛이 되지 않게. 그럼 오늘도 식후경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that presentation. Thank you for showing examples and of course the vision of Punta Company, how they improve the quality and their service. Now we would like to have a Q&A session. We would like to have our first presenter, Mr. Lee Hyun-jae, back out to the stage. And I think we can have one or two questions from the floor. If you have any question, please let us know. Yes, sir.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9바이오에서 온 이병진이라고 합니다. 그 배달의 민족 이현재 이사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배달의 민족 정말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아까 이제 딜리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드론으로도 배달을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경우 지금 수많은 라이더들의 그 그분들께서는 이제 직업을 잃게 될 텐데 그에 대한 그런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옛날에 저희가 방직 공장에 그 노동자들이 그때 시위를 했었던 것처럼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기술이 사람의 일자리들을 앗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 전망들도 위기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보시면 저희가 이 라이더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문제에 사실은 그 배달의 민족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안전 문제에서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이용해서 자율주행 이 로봇을 만드는 것은 보완적으로 사실은 공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실제 과학자들도 뭐 미국의 유수의 IT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실제 2030년이 돼도 2040년이 돼도 완벽한 레벨 5의 로봇 기술을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시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거는 기술이 진보가 느리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컨센서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 이 기술이 사람들이 운전하다 실수해서 사람을 치는 것은 가능하지만 로봇은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만 번의 주행을 하더라도 단 한 건의 사고가 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딜리라고 하는 자율주행 로봇의 딜리버리 시스템은 실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완벽한 일반도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도 수십 년이 지나도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가 없는 지상 공간들을 만든다거나 실제 요즘도 계속 그런 갈등들이 우리나라 전국의 여러 아파트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런 물류들을 제공을 한다거나 실제 여성분들은 또 음식 배달을 안 시켜 드시는 분이 계세요.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여성분들은 자기가 사는 공간이 노출될까 봐 그 우려 때문에 여러 범죄에 노출되는 우려들 때문에 음식 안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라이더들한테도 실제 좋습니다. 보통 20여 분 정도의 배달 시간들을 평균적으로 하시는데 이분들이 이륜차를 세워놓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거나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10여 분 조금 안쪽으로 되는데 그 시간만큼 라이더들이 또 다른 업무들을 하면서 수익을 높여갈 수 있는 그리고 안전의 문제들도 해결하면서 굉장히 좋은 배달의 환경들을 만드는 게 배달의 민족에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딜리버리 로봇의 목표입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 for sharing your knowledge, and I think we can have one 네, more question from the 답변 floor.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Yes, ma'am.
안녕하세요. 저 아오홈의 김상아라고 합니다. 저 장진화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온라인 전유물이었던 시식을 좀 오프라인에 있던 전유물을 온라인으로 확장시켰다는 게 좀 흥미로웠는데 그 시식 플랫폼이 이제 커스터머 맞춤 플랫폼이다 보니까 생산자나 판매자한테 좀 생산 정보라든지 제품 개발 데이터를 활용하는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은데 시식 플랫폼을 기획하고 구성하시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법적 규제나 제도 쪽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마치 저희 내부 사정을 알고 질문을 주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먼저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 하나와 그에 관련된 법적 규제 두 가지로 조금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웠던 점은 보고 배울 선배가 없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단순한 어떤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아이디에서 시작을 했었던 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IT 기업에서 사내 벤처를 이제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내 벤처를 했었던 시기가 우리나라 이제 그로서리 마켓들이 태동했었던 어떤 이런 푸드테크 스타트업들도 그런 그로서리 마켓들이 되게 많았었죠. 이제 그게 태동했었던 시기에 저희도 산지직송을 기반으로 한 푸드 커머스를 당시에 이제 사내 벤처로 해서 그것들을 많이 좀 키웠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좀 경험치를 나름대로 당시에 쌓았었습니다. 그 과정들 통해서 진짜 이런 니즈들이 있고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 좀 이런 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 상당히 조금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것들을 제가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걸 고도화시켜서 나중에 이제 창업을 했던 케이스였는데요. 실제 그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이 시장이 니즈는 분명히 있다라고 했던 것과 사실 그거를 창업으로 연결시켜서 실제로 사업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여러 이슈들도 발견이 되고 그것들을 언제나 뛰어넘어야 되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뛰어넘으면서 빠르게 검증을 해나가면서 결국 시장에 안착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저한테는 가장 어렵지만 사실은 그 창업의 여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어서 사실 그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좀 파이오니아 같은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시장들을 저희는 좀 만들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의미한 그런 서비스로 저희는 좀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서 지속적으로 좀 잘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아까 서베이, 시식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규제 샌드박스에 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어떠한 것 때문에 우리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 관점의 규제 샌드박스라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풀어주면 더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지점들이 저희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식품 제조, 판매 요 영역들이었거든요. 사실은 시식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식품 대기업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두 1위 하면은 우리가 CJ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비비고 2위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냉동만두. 맞추면 제가 뭐라도 2위 브랜드가 조금 맞추시는 분도 있고 못 맞추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브랜드를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어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도 유명한 브랜드는 유명한 브랜드대로 제품이 계속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객의 경험, 니즈가 필요하고 작은 기업들은 작은 기업 나름대로 시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 아니면 상품 초기 단계에서 아니면 최소한 실패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좀 이렇게 테스트 단계에서 이런 단계에서 시식이 되게 필요한 팀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굉장히 잘 하려면 어떠한 거를 딱 하나 풀어주면은 이거 되게 잘 될 수 있는데 라는 지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관점으로 저희가 조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Let's give another big 네, round of applause 감사합니다. to 그러면 two 다시 presenters. 한번 Thank 우리 you. 두 분께 박수로 감사 인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그러면 due to 여러분 limited time and 시간이 we 제한되어 have schedule 있어서 now. 그리고 So 일정상 without having a break, we 저희가 will continue 휴식 with 시간을 our 가지기 third 전에 session. 제 3부로 So now, 바로 without 넘어가도록 further ado, let us 하겠습니다. begin.